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3월 31일 결산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한 거를 3월 3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내는 게 보통이거든요. 물론 결산 기일은 각 법인마다 틀리겠는데 보통 대한민국의 한 90% 이상이 12월 31일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닉스라는 회사의 법인이 애감법인이다 보니까 감사를 좀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요즘에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중간에 한 2번, 결산기 전에 2-3번,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은 3인이 오거나 5인의 회계사들이 오셔서 법인의 통장부터 거래 내역, 계약서,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온 수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가는데요. 요즘에 회계의 관심도가 높고 또 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에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계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회계도 투명해지고 회사도 투자하려는 사람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A형이 좀 큰 회사는 애감법인이 되는데 보통 자산 규모가 한 120억 정도 이상이고 부채가 70억 이상,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A형적으로는 상당히 큰 회사일 거고요. 또 매출이나 기타 종업원, 퇴직금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오너는 아니면 사장님은 전문 경영인은 좀 많이 회계 지식을 있어야 되고요. 정말 모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아니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는 회사의 재무제표 기간 동안에 또는 결산기가 오면서 3월 31일 이전에 3월에 상당히 힘든 기간을 보내실 거예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저는 회계 지금 감사 중이고요. 또 그 와중에 이것저것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피곤합니다. 직원이 사실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건설 관련된 비용,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기타 비용들에 나가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신탁과 관련돼서 서류가 있어서 증빙은 쉬운데 통장 내역도 투명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타 많은 부분이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세금을 확정해야 되거든요. 수익이 난 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개인적으로 국세청, 지방청에서 나와서 세무조사를 크게 한번 당했고요. 또 그것도 아직 몇 가지 불복 절차와 기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세무조사와 지금 법인의 결산은 거의 좀 같이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세수가 많이 펑크나기도 하고 추경 예산으로 써야 될 돈은 많은데 거치는 돈이 별로 없어요. 2019년에 실물 경제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세수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요. 세수가 펑크난 게 조 단위예요. 한 10조는 안 됐지만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한 7조가 8조가 펑크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계산한 거죠. 나라도 세금을 미리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쓰겠다는 게 세입과 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음으로써 실물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 상태에서는 세수 거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추경 예산을 쓸 만한, 즉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요.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걸 겁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미 과거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 이익을 3월 달까지 하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미 소진하고도 남습니다. 웬만한 기업이, 중소기업은 3개월에서 6개월 버티기 힘들다고 하고요. 또 대기업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면은 6개월 이상 버티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퍼지고 있고, 유럽은 이제 전쟁하듯이 그 속도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실물 경제가 거의 위축돼서 대공황과 비슷하게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짐 로저스가 2020년에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거라고 했는데,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는 물론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오히려 더 위축됨으로써 모든 전 세계의 경제 활동하시는, 실물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피눈물이 날 거라는 얘기를 미리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기가 너무 호황됐고, 지금까지 호황의 기간이 한 10년이 다른 나라 선진국도 있었기 때문에 늘 호황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 심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크게 경제 불황이 온다는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까지 있기 때문에 핵폭탄 같은 위력으로 실물 경제를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3월 31일까지 법인 결산을 하면 우리의 세수 중에 대부분이 법인에서 나오는 세금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가 5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제활동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날이 5월 31일입니다.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라 경제가 폭망했다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세수를 걷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노동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직원이 정식 계약을 하면 정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해고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고통 분담을 위해서 자기 임금을 노동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좋으나, 이게 그 조건이 회사의 큰 위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자체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이 지금 대구나 이쪽인데, 기타 지역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 결산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실물 경제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니면 전문 경영자든 대주주든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세금이 폭탄으로 오고요. 세금이 나왔다 하면 다 압류합니다. 웬만하면 경제활동을 더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요. 이때 개인 세금이 나는 게 100만 원만 밀려도 지금 바로 전화 옵니다. 또 통장 압류하고 부동산 다 압류합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믿지 마라. 그리고 나라의 그 세무공무원을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결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결산을 잘하는 실물경제의 사장님들이 이 코로나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을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최대한 줄일 건 줄이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자. 이게 마지막 꼭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